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EM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EM플러스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이게 무슨 2차전지 소재나 그래핀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주력은 엔지니어링 서비스, 특히나 소방차와 같은 특장차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전체 매출액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방 부분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91.57%를 달성하고 있죠. 이게 작년 3분기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EM플러스에 대해서 유명한 것은 이 에너지 쪽에 들어가는 그래핀, 이 그래핀 소재에 대한 부분이고 방열 소재에 대한 부분,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은 아직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고 기술 개발만 하고 있는, 그리고 주로 이쪽 분야에서 여러 해외 전시회나 이런데 이쪽 분야의 기술을 갖고 참여하고 있어서 이 EM플러스라는 회사를 이런 소재 회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착각이죠.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다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적자 폭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작년 영업 손실은 594%나 늘어나 버렸으니까 어마무지하게 늘어났죠.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은 A팀 하모니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라는 이 법인이 갖고 있는데요. 전체 지분의 4.32%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4.3%, 251만 주를 갖고 최대 주주를 하고 있으니 솔직히 좀 믿었진 않죠. 이렇게 투자조합이나,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이거나 사모펀드 같은 이렇게 좀 불분명한 그런 경우에는, 거기다 또 투자 지분마저도 10% 미만일 경우에는 머니게임으로 해서 먹튀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죠. 여기다가 요번에 유상증자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그 유상증자 납입일도 한번 연기까지 했습니다. 투자자를 못 구했는지. 그래서 4월 28일로 연기를 해서 앞으로 이제 주총 이후에 이 최대주주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게 가드니아 신기술 기술 조합에서 이제 1년간 보호 예수를 하고 제3자 배정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게 2대 주주가 됩니다. 그만큼 지분율이 꽤 많은 거죠. 최대주주 거의 턱 밑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전환사채도 또 발행을 하는데요. 이 전환사채도 똑같이 납입일이 4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사채는 테라에셋이라는 좀 생소한, 그리고 자본총계에도 적자가 나는 회사죠.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그런 정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80억을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꽤 큰 돈인데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테라에셋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셋이라고 하면 부동산인지 뭔지 정확히 인수 주체도 불분명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약세장에서 막 빛을 보고, 또 요즘같이 내일 모레 열리는 이제 인터배터리 전시회 같은데 여기 또 이제 참여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이제 관련된 뉴스가 나오죠. 대부분 이제 주총을 앞두고 호재성 재료를 많이 내놓는데, 특히나 이런 적자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소방차 같은 특장차의 엔지니어링으로 커온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이 그래핀 소재나 2차전지 소재 같은 이 첨단 분야,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인기 있는 테마를 이용해서 계속 적자를 보면서 그 적자에서 손실나는 부분을 유상증자와 제3자 배정, 그 유상증자나 아니면 전환사채 등을 통해서 이 적자를 메꾸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 아까 보셨듯이 최대주 지분이 이게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장에서 사들이면 바로 최대주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회사처럼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은 회사죠.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적대적 M&A하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그래핀이나 2차 전지 같은 소재를 갖고 많이 홍보를 하는데요. 그 본질을 보실 줄 아셔야죠.
이 회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방차 같은 특장차의 엔지니어링을 주로 하고 있고 매출도 거기서 9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코 소재 업체나 뭐 2차전지 소재 같은 그런 향후 더 각광받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아니 뭐 기술은 갖고 있어서 전시회에 나갈지는 몰라도 그런 기술을 상업화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제3자 배정 유상자나 전환사채로 받게 된 주식들은 1년간 보유해소한다면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돼서 시장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쯤 다시 한번 그 전환된 그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때쯤이나 주가를 다시 크게 땡겨올 가능성이 크죠. 대부분 납입일 전후에서는 주가가 크게 빠집니다. 특히나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전환을 위해서라도 주가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야만 전환사채 투자해준 쪽이 뭐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보시고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업체들이 적자를 크게 내면 항상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보고서를 못 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괜히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펌프질을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주식을 전환해서 팔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누군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려서 그 차익 실현하려는 쪽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 종목은 대부분 잠깐 반짝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거의 1년 내내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잘못해서 흘러내리면 1,000원 미만까지도 빠집니다. 왜냐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껍데기밖에 안 남은 회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중소기업이나 코스닥 상장사가 그 뭔가 좀 첨단 냄새가 나는 쪽에 투자를 한다 하면 일단은 뭐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눈에 띄어서 미리 좀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이고 실적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많이 그 발행하고 있는 회사들은 말 그대로 머니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